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함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쟁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소금쟁이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신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상을 많이 지어 보셨을 건데, 안 그래도 우리 그 최고의 과정 지금 월요일 반에서도 소금쟁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번개 모임을 한번 저를 이제 해서 제가 압구정 가서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했었어요. 저의 원래 성격이 수업할 때는 이렇게 웃고 막 떠드는데 밖에서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안 나가고 싶어 해.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1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든 200명 앞에서 강의하든 떤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최초로 강의 나간 데가 공군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군바래들 다 이렇게 앉아있죠. 공군대 저기 있잖아요. 공군대 아시죠? 예. 근데 웃지도 않아 거기는. 그래서 솔직히 20대 초반인데 경매에 뭔 관심이 있겠어요. 이제 막 미팅을 하고 돌아다니는 수준이지. 근데도 이렇게 또 어떻게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를 했어요. 제일 첫 강의. 일종의 머리 올리는 건데. 그날 강의를 하는데도 별로 긴장은 안 돼요. 긴장이 안 되는 비결이 궁금하시죠? 뭘까? 자신감. 또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신법이에요. 아마 제 그 경매 관련한 어떤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시면은 다른 데랑 좀 다르죠? 뭔가 이거는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은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법이 있어, 다. 그게 신기하죠?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대, 자꾸. 근데, 자, 그런 저조차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게 굉장히 좀 낯설고 힘듭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혼자서 떠들 때는 막 떠드는데, 막 이제 어떤 만나서, 예를 들면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제가 긴급히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의? 상담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열정이 탁 솟아나면서 상담 모드로 딱 가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상담도 뭣도 아닌 것이 그냥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둘 간의 관계가 이상하고 밍밍한 거야.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뭔 얘기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숫기가 없는 편에 속해요. 이렇게. 진짜로 숫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 이렇게 하는데 왜 소금쟁이를 그런 게 소금쟁이 컨셉은 요거랑 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소금쟁이는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거? 어디 읽어보셨죠? 여기 보면은 일종의 그 소금쟁이라는 이름을 누가 고안했냐면 제가 고안했겠죠. 예. 뭔가가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마 농담으로 우스개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 그런 게 있었잖아. 응? 그거 안 넣어줬나 보네. 우스개로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우량물건을 고르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1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저 뒷면에 아련히 빨간 게 번쩍번쩍 하는데 그게 어디서 번쩍거리지? 하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넘기다 보면 10페이지 중간 정도에 빨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겹쳐서 본 거죠. 그래서 보면 그게 우량물건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육감의 경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인데 일단 여러분들도 취미생활 많이 해보셨을 건데 그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도화지에다가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안 되지만 걔는 탁 하는데 딱 만들어 놓으면 완성작이 정말 뭐가 나오죠.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권리 분석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이 높은 이 허공에 떠 있는 경지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려면 애초에 이 현실 단계를 부정하는 데서 여기를 얻어져요. 이게 원래 경지가. 그래서 혜연 씨는 지금 요 단계에서 너무 집착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요 경지를 못 보는 거야. 왜냐하면 간단한 말로 발등에 있는 거를 이렇게 먼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관악산에 올라가든 설악산에 가든 에베레스트에 가도 경치가 눈에 안 들어온 것처럼. 경치는 본래 존재했는데 다만 내가 고개를 숙여서 발등만 봤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발등을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보셔서 딴 걸 보십시오라고 자꾸 지침을 내죠. 그게 뭐예요? 권리분석은 요만큼이고요. 투자는 배짱이고요. 아까 했던 그 얘기들의 사실은 발등 보지 말고 이렇게만 보면 자기들 눈에 보인다니까. 자기들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그래서 PT를 해놓으면은 진짜 생출인데 권리분석 요만큼도 몰라도 물건 잘 고른다니까. 귀신같이 골라요. 지금까지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 대신 게으른 사람들은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검색만 뒤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다음 단계에 주문을 안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 어떻게 남이 거들어서 공부를 해줍니까? 돈도 그렇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을 얻는 경지가 있고 감을 얻는 단계가 있는데 그 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한계 있죠. 자기 걸로 자기 돈만 하고 개수에 한두 개만 딱 하는 선은 100% 발등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의 돈을 노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다룰 수 있는 물건이 5억, 10억짜리 다뤄보게 될까요? 평생? 평생? 안 된다 이거죠. 현재 경매하는 사람들이 입문한 사람들이 가장 현금이 많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경매하기 전이야. 그죠? 경매에 몰입이 되는 순간 돈이 씨가 많아. 왜? 추가적인 유입돈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러면 경매는 횟수를 늘려야 되고 추가적인 유입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추가적인 유입돈이 확보될 방법은 현재 직업 말고 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직업을 유지할 것 같으면 현재 직업에서 인정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드 잡, 서드 잡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주변의 자산을 끌어당길 수 있는 로비스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쪽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경지를 요런 밑에서만 이렇게 살살살 만져보다 보니까 고수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영원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이 경매의 어떤 그 고수를 지향하고 이 경지에서 직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한둘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고도 많아요. 이렇게 분명히 돈은 될 것 같죠? 그죠? 딱 사놓으면 몇 천씩도 어떤 놈 버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금년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등기 하기 전에 팔아치웠다고. 등기 하기 전에 팔아치워서 돈은 들어와 있고 등기를 나중에 해줬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몇 억 벌었어요. 금년이 제 경매 인생에서 현금이 가장 많이 돌았던 해예요. 뭐 한 달 반, 2달 사이에 뭐 엄청나게 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 어? 근데 이거 방송을 할 거니까 좀 그런데 일단 요거 이상은 벌었어. 예, 이게 한 달 벌은 뭐 이렇게 해도 한 달에도 막 이거 이상은 벌었으니까 계속 연초부터.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를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은 솔직히 제가 경매 아닌 곳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사로? 변호사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이 바닥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고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부자 마인드를 실컷 가르칠 때는요 일시지간에는 들어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뽕을 맞으면 잠깐 즐겁잖아. 그 다음에 정신이 현실로 돌아오면 괴롭죠. 그런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열정을 어떻게 유지를 꾸준히 몸을 데필 수 있는 방법이었겠냐? 이게 첫 번째 구상이었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몸은 데펴지면서 다양한 물건에 응모를 해볼 수 있어야 이 사람은 지금 가진 돈은 푼돈이지만 고수가 해볼 수 있는 체험, 즉 높은 단계의 투자를 많이 해봐야 되죠. 그죠? 가진 돈이 5천이거나 3천인데 10억짜리에 관여 하나 해볼까요? 10억짜리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가질 기회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경매가 태평양 같으면은 그냥 여기 그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표주박으로 한 바구니 뜨는 정도로만 경매를 한다는 거죠. 원양어선 타고 가서 저기 북극해도 가보고 남극해도 가보고 이 바닷물도 딱 떠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진 돈이 적다 보니까 체험 지수가 너무 약한 거죠. 여러분들이 리니지 게임을 해도 체험 지수가 떨어지면 캐릭터가 약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도 빈약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소액 투자자들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물건을 두루두루 섭렵할 기회가 없다. 그 다음에 큰 물건을 도전할 기회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험지수가 낮다. 절대 부자 안 된다. 그렇지만 경매 안 한 놈보단 낫다. 여기까지는 맞죠.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몸이 데펴졌을 때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이 경매 교육만 몇 년을 했냐면 지금 1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사를 하다가 잘린 애가 지방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저희는 권리분석반 우리 쌌죠? 다음에 홈페이지부터는 30으로 올려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지방에서는 권리분석반 60, 56 그럽니다. 저한테 잘려나가가지고 열심히 지방에서 하고 있는 놈이 홈페이지에 보면 54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배운다? 광주에서는 우리 그 광주의 실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광주 본부에 생기기 전에서 70만원짜리 권리분석관 있어. 광주에서. 지방은 또 고가예요. 더 훨씬 고가야. 서울 외에. 우리보다 따따블이죠. 그런데도 어때요? 질은 되게 떨어져. 되게 떨어져.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10년을 제가 했어도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인맥이 없어. 없어요. 우리 쪽에 경매를 제가 이렇게 재밌게 막 가르치고 막 해서 떠들고 뭐 같이 뭐 어디 펜션에 놀러 갔다 오고 백날 첫날 해도 한 2달 딱 넘으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본인이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래서 중국에서도 무술을 가르칠 때 진수를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찔끔 주고 지가 어디 가서 동네 가서 뚜들겨 패고 만족하는 놈이 있고,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끝까지 사부하고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자가 되고 이제 밖에서는 학생이 되고 이런 거 레벨이 나뉘는데, 해보면 10년간의 인맥이 몇 명입니까 보면 없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저도 기억도 안 나고 솔직히 저야 제 돈 벌기 바빴고. 왜? 수줍으니까 대인관계가 약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나이도 들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사업은 분명히 했는데 이제 막 처음 시작한 놈처럼 아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나로서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경매 열정이 바닥으로 치더라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두 가지의 고질적인 병폐가 있어서 고수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몸을 데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본인들 없어요. 졸업 딱 하는 순간 끝장납니다. 바로 차갑게 식어요. 그죠? 여기 한 건 하고 식잖아. 수업 진행 중인데도 식잖아. 그치? 맞죠? 아까 식는다고 본인이 인정했어. 식어. 반드시 식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이 돼야 되는데 아마 돈에 통장에 한 1억, 2억씩 있으면 또 뭐 사볼까? 막 이래기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다. 이게 돈은 반드시 앵콜을 하니까. 돈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열정이 식어서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계속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권리분석 해보고 그다음 PT나 다른 거 이렇게 조금 되겠다는 생각을 보통 이제 나 같으면 PT를 바로 오지 권리분석 안 돌아. 돈이 중복으로 지출되니까.
보통 그것도 우선순위죠. 그것도 살림에 관한 원칙이야, 이게.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축하해주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PT 실컷 받다가 지사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 상위 레벨을 배우면 아래 단계를 안 배워도 돼요. 레벨을 다 저는 이런 걸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 합을. 학문적 단계를 맞춰놨지 그냥 어버이처럼 권리분석이나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해요. 저는 레벨을 딱 맞춰놔서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의 합이 되게끔 하나의 자동차가 되게끔 맞춰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병폐. 하나는 열정이 식는다. 두 번째는 뭐였죠? 자본의 한계로 인해서 경험치가 어떤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 두 가지가 우리나라 경매 그 투자자들의 고질적인 병폐죠. 요 두 가지는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 식는다. 두 번째는 자본 빈약으로 인한 경험치가 떨어진다. 요 두 개를 극복하는 방법은 직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를 직업으로 해서 컨설팅을 내가 10년 했는데요? 뭐 이런 놈들 있죠? 컨설팅은 열정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왜? 자기 투자를 거의 못해. 컨설팅 하는 애들 한번 옆에 여러분들 나중에 접하실 거예요. 자기 투자 경험이 거의 없어. 남의 투자 경험만 싸줘. 남의 투자만. 그러면 컨설팅의 열정은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열정이 어디 있어. 그냥 일반 직업하고 똑같다. 여러분들이 갖는 직업적인 의미를 경매 컨설팅도 직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배가 항상 고프고 열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에서 그래서 절대 고수가 안 나오고 절대 부자라는 하는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열정이 대박으로 늘 유지가 돼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경험치가 높으려면 늘 돈이 들어와야 돼. 그죠? 늘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만 많이 해볼 거고 다양한 거 해보겠죠? 그러니까 경험치가 쌓이려면 돈이 늘 많아야 되는 거고 열정은 늘 스스로 대표져서 회전해야 되는 정말로 부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놈만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이 두 가지 옵션이 안 맞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저는 부자에 대한 열정은 늘 유지가 됩니다. 왜? 이걸 놓으면 할 게 없거든. 난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처럼 도피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투자 수입을 많이 봐가지고 제가 30 초반 때부터 외제차를 탔어요. 30 초반 때부터. 그러니까 아래 단계로 왜 우려오르죠? 집하고 차는 늘려서 가지 좁혀서 못 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좁혀서 안 돼. 아래 단계를 타면은 이제 국산차를 타면은 이건 농담도 약간 있어요. 또 어떤 머리 짧은 놈들 이거 들으면 또 욕한다. 막 써놔봐. 지금도 뭐 댓글에 누가 하나 써놨어. 경매로 돈 버는 건 구라 아니냐고 써놨어요. 뭐 생선 장수가 훨씬 낫네 하면서 막 떠들어오는 놈 써. 또라이들 많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농담을 할 때 국산차를 딱 타면은 내릴 때 후다닥 내려서 어디론가 빨리 뛰어가야 돼. 누가 이게 내 차란 거 알면 안 되니까. 근데 외제차를 타면 어때요? 내려서 천천히 내립니다. 괜히 그 먼지도 없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돈에 대한 무한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열망이 우리 지사장들한테도 무조건 외제차 사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눈높이를 높여놨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증기기관차도 열정을 유지해서 가려면은 석탄을 계속 넣어주죠. 넣어줘서 열을 받게 해줘야 차가 가요.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요. 차가 아무리 탁월하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가진 않는데. 그러면 투자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름은 뭘로 넣었죠? 기름 넣어준 적 있어요? 본인한테 뭐 기름 넣어줬어? 안 했잖아. 그냥 식었잖아. 그러면 식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열정을 넣지? 어떤 걸 내가 동기를 나한테 주입을 하지?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놔줄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주사를 놔야 되죠.
열정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지사장들한테는 외제차를 사라 라고 하고, 골프는 무조건 다음 달 며칠 나가니까 안 배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오늘 등록해서 한 5번만 치면 가면 돼. 그 땅 그냥 막 파버리면 돼. 그렇게 해서 막 경력까지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랑 그런 게 뭔 상관이냐? 돈에 대한 열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맛을 봐야 됩니다. 맞죠? 돈 맛을 안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화투 같은 경우에 어때요? 팔 잘라도 기계 달고 또 화투 치죠. 돈도 똑같아요. 돈도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려. 미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어서. 근데 이상하게 돈에는 중독자가 별로 없다. 그죠? 돈은 버리는 쪽으로 중독이 되죠. 안 벌려는 쪽으로. 근데 이 돈에 대한 중독을 거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정한 약간의 사치가 필요해요. 자기한테 외제차를 딱 사줘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특이한 종족들은 외제차를 사고 일은 더 안 하는 놈들도 있어.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1000만원 가지고 지하에서 시작할 때 그 250만원짜리 노트북을 한 번에 딱 사버린 거예요. 내일 모레 망하는지 알아도. 일종의 그 배수의 진을 쳤다고나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한테 어떤 마인드에 대한 어떤 그 뭔가 확신? 뭔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감각이라는 게 있었다 했잖아요. 감이 딱 땡겨요. 아, 나 이거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돈이 벌립니다. 제가 부자마인드 노트북을 살 때도 도시바를 사가지고 부자마인드를 한 권 쓰고 그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은 그때 삼성에서 나온 넷북 요만한 거 있었죠? 배터리가 그게 유일하게 3시간가 그 당시에. 지금 맥북은 뭐 9시간 11시간씩 가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3시간 뽀로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그 강의하러 다니면서 쓴 게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그러면서 노트북을 바꾸면서 저의 행동을 규율했어요. 좀 신기하죠? 그거는 골프 치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채를 바꾸면서 자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채를 바꾼다? 그런 것처럼 똑같아. 그런 거예요. 그치? 자기의 열정을 지속을 하는 방법은 자기의 내면에서만 되지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물질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뭘 하죠? 헬스하죠. 헬스하잖아. 돈을 주고 가서 육체를 해서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태권도의 도장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뭘 하죠?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을 바꾸려고 운동을 시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대필 수 있으려면 여기에 주입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포함돼서 전국의 경매쟁이들이 이런 행위를 안 해. 본인에게 열정을 주입할 수 있는 어떤 주사를 안 놓습니다. 그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경험치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떨어지는 순간에 또 경험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한 5억씩 들고 있어도 5억이 한 방에 들어가는 물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왜? 나 경매를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한 방에 쏙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백수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큰 거는 누가 합니까? 예, 경매 컨설팅을 맡기는 경매를 직업으로 하거나 경매의 매력을 많이 모르는 사람, 돈은 들고 있는데 뭔가 세받는 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컨설팅하는 놈이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책을 쓴 사람이나 팟캐스트를 하는 놈이나 큰 투자자가 없고 큰 건물을 안 갖고 있는 거가 그런 이유입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자, 쉽죠? 자, 그래서 통상 이렇게 되죠. 경매를 나 10년 했어, 15년 했어 하는데 돈이 없어. 우리 이제 호남 본부장의 어떤 일화인데요. 처음에 광주에 이제 체를 때, 그 지인이 그랬대. 야, 여기에서 15년 된 저 사람도 돈 못 벌어가지고 안 되는데, 야, 니 이때 이런 자리에 와서 어떻게 경매로 돈 벌려고 하냐? 맞는 질문이죠? 15년 된 사람도 경매 요즘 손 놓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새삼 네가 이제 늦게 배워서 여기 와서 무슨 회사를 차린다는 거냐?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15년 돼서 그런 빌딩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걔는 금방 끝난 거지. 제대로 하면은 10년이면 빌딩을 가져야 돼. 라고 하자 아무 말도 못 하더라 이거죠. 경매가 정말로 괜찮게 하면 한 10년 정도 하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10년이란 긴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경매 나 5년 했어. 나 7년 했어. 그런데도 별 볼 일 없으면 걔는 진짜 무능한 놈.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경매하는 목적이 뭐죠? 뭐가 되고 싶었죠?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평생 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평생이란 단어를 빠뜨리면 안 되죠. 왜? 정년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이제 직업을 갈아탈 시기가 옵니다. 왜 우리가 지사장이 급증했을까요? 직업 평생 해야 돼. 그죠? 로또 맞고도 집에 있으면 마누라가 나가라고 극죠? 저 인간은 왜 안 나가나? 돈 벌어놔도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나가서 뭔가 직장이 있어서 앉아있을 서재 같은 게 필요해. 사무실이 필요해. 어찌됐든 나가야 돼. 맞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거의 다 우리가 아는 정년퇴직 딱 하면 60세부터 연금 받았으면서 집에서 늙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남자든 여자든 일하는 사람이 손 놓는 순간 급격히 늙습니다. 사람이 묘하게 돼 있어요. 무능해지고 늙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엔 장수시대고 100세 시대래. 그럼 요즘 70대도 솔직히 젊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50에 은퇴해도요. 20년 이상은 살아야 돼. 뭐 먹고 살 거예요? 즉 사회에서 다 쫓아내도 내가 갈 하나의 고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향이 경매인 거죠. 사실은. 그 고향을 주식으로 삼은 순간은 말년 끝장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를 원하시죠? 부자도 원하시고 평생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평생 죽어도 안 된다잖아요. 평생을 하려면 요 두 가지를 돼야 된다면서요. 하나는 열정을 계속 지속 유지해야 되고 하나는 다양한 경험치를 쌓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불가능 이렇게 판정이 나오는 거겠죠. 자,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해준 게 뭐라고요? 서금쟁입니다. 참 보면 난 말 잘하는 것 같아. 서금쟁이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이게 왜 해법인지 아시죠? 자, 서금쟁이는 지금 여기에 적혀 있기로서는 5년간 200만 원의 가입비를 내면 5년 동안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구성을 한다 그랬죠. 참가 자격이 있어요. 그죠? 자, 적어도 5년간 소금쟁이가 되면은 1번 부자가 안 되는 첫 번째 요소 열정이 식는다. 안 식게 만들어 드립니다. 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거니까. 계속 만날 거니까.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정이란 게 제 경험 말했죠. 10년이 돼도 한 2달 정도만 딱 삐끗하면요. 벌써 거리가 딱 멀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사이에 1년간 전화 안 하면 좀 전화할 때 좀 어색해지죠? 그렇게 어색해지고 멀어집니다. 그게 묘하게 그렇게 돼. 그래서 고화가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다수가 뭉쳐가지고 솔직히 이 어떤 인연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1년에 반 정도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는 건 사실 드문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인연법 중에. 근데 그 중대한 인연이 스쳐 지나가면서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열정도 식죠. 근데 구심전민협회가 5년간은 프로그램을 돌려주기 때문에 안 식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구상 중인 프로그램은 아직은 나온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생각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한 예로 한 달에 한 번 돌리는 프로그램을 하면 1년에 몇 번 돌죠? 12번 돈다. 2달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 되면 6번. 3달에 한 번이면 4번. 4달에 한 번 돌리는 거 3번. 5개 하면 2번. 6개월째에서 2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총 몇 번 정도예요? 18, 9, 27, 29죠? 그죠? 29회에 다양한 모임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코스를 만들면. 그지만은 이거는 지금 당장 안 되겠죠? 안 돼요. 왜냐면 성원이 100명 정도 돼야 돼. 지금 30명이 살짝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큰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시간 되면 되니까 제가 홍보를 한 적도 없으니까. 대대적인 이제 홍보가 송년회를 하면서부터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떠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녹음도 사실 그런 측면이고. 이렇지만은 보세요. 1년에 10회만 딱 해볼까요? 10회만 정기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개원들 모임 중에 1년에 10번 만나는 모임이 있나요? 없죠. 대학 동문회 동창들도 보면 보통 몇 개월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죠. 아니면은 저도 최고의 과정을 나와봤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한 3개월이나 한 번 정도 메일로는 가끔 이렇게 관리가 들어오죠. 뭐 회원님 요즘 어떠세요? 하면서 자체 번개를 합니다. 또 일부 서너 명씩 친한 사람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통상 보면은 송년회 때 한 번, 그 다음에 한 6개월이나 4개월째 한 번 정도 만나는 식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소규모의 골프 모임과 기타 어떤 모임들로 자기들끼리 또 소그룹을 형성해서 만들어요. 대학도 그렇게 돌립니다. 대학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적 개원 같은 모임에서 1년에 진짜 뭐 6번, 7번, 2달에 한 번씩이라도 고정적으로 만나는 모임 없잖아요. 근데 경매를 도구로 어떤 이익을 집단으로 공통 관심사를 두고 만나는 정규 모임이 체계적으로 돈다? 그런 모임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런 모임들이 통상 어느 정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교육을 받으면 자체 내에서 자치 동아리 형태로 움직여. 처음에. 그 다음에 한 5개월 되면 헤어져.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랬잖아요. 밥값을 누가 내냐 가지고 싸워. 그때는. 또 왜 쟤는 지가 먹고 싶은 대로만 먹냐 하고 또 싸운다? 그래서 투자가 흐려집니다. 본질이. 그래서 이런 정례 모임을 통해서 모인다는 게 그냥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모이는 건 아니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린다는 것은 경매의 열정을 식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열정만 안 식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학습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안 그렇고서는 5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을 다 했겠죠. 그냥 만나서 아유 뭐 하면서 그냥 놀기만 해대가지고는 5년이 절대 안 갑니다. 사람은. 그래서 일정한 학습과 미션이 들어가야 돼. 미션이 들어가면 포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나온 건 없지만 좀 저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어떤 욕구가 없으면 아이디어가 안 생겨. 첫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송해가 하는 전국 노래자랑 있죠. 각 지역마다 1, 2등 뽑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뭐 합니까? 전국 경연대회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각 지역의 지사만 8군데예요. 그렇지만 소금쟁이 분포도에 따라서는 지역을 대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잘자잘한 미션을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수행해서 연말 총 미션 한 번 수행하면서 어떤 상금을 포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매로 경연한다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경매하면 권리분석 강의만 생각했잖아요. 그지만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나마 있는 편인데 여기에 미션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걸요? 그런 걸 기획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거는 짜는데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그 과거 시험 같은 거에서 다 이렇게 족보를 딱 내리면 그 시제를 보고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묘가 많은 어떤 그 사건을 딱 가지고 이걸로 미션을 실시할 수도 있겠죠. 보물찾기가 한자는 게 아니고 경매의 실력을 증강시키는 어떤 리포트 대회를 할 수도 있겠죠. 프리젠테이션 대회.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상금을 걸어야 되겠죠. 그럼 상금을 제 개인 사재를 털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계속 프로그램을 짤 것 같으세요? 안 짤 것 같으세요? 안 짜. 그러니까 그런 데 경비는 다 객출로 시행이 될 거예요. 협찬과 객출로. 지금도 송년회 때 협찬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냈지만 저는 100만 원을 냈어요. 지사장들은 30만 원씩 배정을 딱 했어요.
안 그러면 상금을 살 돈이 없어. 여러분들이 내는 10만 원 가지고는 몇 개 사고 하면 끝장나버리는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대실비도 있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사회자도 돈 줘야 되잖아요. 경품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협찬 등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유지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는 여기에 있는 두 번째 경험치들이 여기서 각성될 겁니다. 생전 안 해보던 거를 해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리포트를 못 쓰고 글도 못 쓰고 시세조사도 못 하는데 어떻게 경매 고수가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돈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시세조사 여러분들 해보셨잖아. 그때 떨었던 본인들의 모습. 전화 안 받는데요 할 때 안도감. 그렇잖아요. 전화를 걸었을 때 안 받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시죠? 혈압이 상승했다가 떨어진다? 이런 거. 자, 그런 거가 뭐냐면요. 저도 숙기가 없는 편에 속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경매에 필요한 절대적 숙기가 없는 편입니다.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인들이 친해졌으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웃으시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놨어야 돼. 무뚝뚝 해가지고 얼어 있는데 어떻게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10군데 20군데 가서 조사를 싹 뽑아오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경매를 가르치거나 돈을 버는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면은 화술 연습, 막 재미있는 에어로빅이 아니 뭐라 그러지? 마스게임 같은 것도 해주면서 인성을 개조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경매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자들이 유쾌하지 않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여유가 있거든. 근데 삶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깐깐해지고 보수적이 되고 고루해지고 잘 웃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뭐 웃음이 나와요? 웃음은 돈으로 생겨.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협찬을 받아서 포상행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동영상으로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도배를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전국의 소금쟁이 아니면은 고수 안 되게끔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체험자와 체험하지 않는 자와는 레벨 차이가 현격하게 나게끔. 안 그러겠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발표도 강제로 시킬 거야, 막 어떤 미션도 만들고. 제가 지금 밴드를 만들어 놨어요. 소금쟁이 1차 밴드로. 아직은 이제 지사장들하고 둘의 회원만 모집을 해놓고 거기에 참가를 해놨어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미 가입하신 30분 정도는 아직은 주문을 안 했어. 왜? 지금 받아봐야 뭐 서로 이렇게 나눌 얘기도 없잖아요. 프로그램도 아직 가동이 안 돼서. 그래서 일정 시점에 제가 지금 오늘 소금쟁이 모텔을 하나 계약했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계약이 되는 거는 그 내용이 이제 이번에 잡지에 일면으로 들어가게끔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면서 이제 소금쟁이들의 발대식은 연초를 보고 있어요. 발대식이 돼야 밴드에 가입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30명이나 이렇게 단위로 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본 아이덴티티 보셨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CIA에서 이렇게 탁탁탁 치면은 침대에서 이렇게 멀쩡히 누워있던 스파이가 핸드폰을 딱 보더니 가서 누구를 죽이러 가죠? 여러분들의 밴드 속에서, 이렇게 빠다닥 옵니다. 그러면 물건이 탁 뜰 거예요. 뭐라고 뜨냐면은, 얼마 정도 투자해서 어떤 물건이 있다. 관심 있는가? 관심 있는 거를 표하는 사람은 댓글을 남겨라. 예정 시간은 30분. 딱. 투표처럼. 30분이, 예를 들면, 소금쟁이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도 그때는 이제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야죠. 어떤 그 신청자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20명에서 30명이 모이겠죠. 지원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떤 식사를 겸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룸을 마련해서 미팅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소금쟁이 배지를 달고 와서 아유 오랜만이야 누구누구 어떻게 지내 이러면서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올 때 여러분들의 휴대폰과 기타 등등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이 각서를 쓰게 하죠. 왜? 이 물건은 아직 입찰을 예정한 물건이니까. 살짝 애워가지고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자기가 입찰 보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얼마를 냈든지 간에 바로 소금쟁이 박탈되고
공개 수배로 이름을 올려버릴 거야. 어디에? 밴드에. 그럼 그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야, 쟤 그랬대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게 만들 거예요. 멋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철저한 멤버십이 강화된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200만 원으로 5년을 끌고 갔을 때 고민이 뭘까요?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올 때. 생각은 고품격을 원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없는 멤버십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이해를 못하니까 가격이라도 똥값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5년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1차 그룹을 시즌1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고품격으로 한번 가려고 일단 한번 맛을 배놨기 때문에 나 이거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그들을 재결성을 해서 해외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요색이에요. 부동산이 이 지구촌의 부동산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매쟁이는 모든 부동산의 상위 개념이라고. 해외에 가서 부동산을 생각 안 해보셨죠? 난 경매만 생각했는데요. 그건 경매 아닌가? 부동산 아닌가? 그죠? 경매를 하는 이유가 아까 뭐였죠? 부자 되려고 그랬지. 언제 대한민국에서 빌라 경매하려고 경매했어요? 부자 된다면서요. 그럼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는 금융이죠. 소금쟁이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돈을 만들게 돼 있고 그건 금융이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거기까지 생각을 일반인들이 못하죠. 그래서 일단 5년간 이렇게 돌릴 때 금방 말한 게 이제 우량물건 번개설명회가 요거예요. 우량물건 번개설명회가 아까 말한 대로 밴드로 탁 때려가지고 소수만 모아서 그때는 이제 번개설명회니까 우량물건은 컨설팅이겠죠. 컨설팅이니까 당연하게 컨설팅 비용의 경쟁 입찰이 들어갈 거예요. 이 물건이 좋다고 이렇게 한번 이제 나왔어. 그러다 보면은 10명이 땡길 수도 있고 안 땡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참석은 했어. 관심이 있으니까 내 입찰을 하려고. 근데 딱 보니까 나는 이번은 좀 빠지고 싶어. 그럼 그냥 와서 식사나 하고 친구들하고 놀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소화나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야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쟤도 하고 싶어 한대.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임자 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경쟁 입찰밖에 더 있어요. 수수료 더 많이 낸 놈한테 주는 거지. 아름답죠? 그러면 대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준다고 해서 그게 조지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야 주는 거지. 공동 입찰의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량물건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설명이 있잖아요. 우량물건 번개 설명에 번개처럼 만난다는 설명이에요, 이게. 자, 금방 말한 게 그 다음에 기획상품이죠. 기획상품 공개 설명회가 아까 말한 공동투자인 거예요. 투자를 공투에만 생각을 하는 것 또한 무식한 생각입니다. 왜 공투만 생각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만들어야 저도 부자가 되죠. 그런데 물건을 이만큼 개발을 할 거예요. 저는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도 몇 개씩 개발할 능력이 있어요.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 하면 뭘 거예요? 속만 쓰리지. 입찰을 다 볼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일부러 눈 감고 걷듯이 저는 돈이 되는 물건을 안 보려고 눈을 많이 감은 적도 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개발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수준이죠. 근데도 꼭 어떤 사람이 물죠.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살게요. 됐다 그래라 그러죠. 돈 안 꼽으면 일 안 한다. 실제로 그래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돈이 한 2억 있으니까 좋은 것 좀 가져와봐 하면 됐다 그래. 뭐 열정이 안 생긴다니까. 석탄을 떼지지 않으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이 공투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공투에도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적혀 있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있죠. 여기 있죠. 오너십이 있고 멤버십이 있죠. 오너십은 뭐예요? 내 거란 얘기죠. 오너십이죠. 즉 등기를 소유권을 가져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내가 투자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큰 미션이나 우량물건이니까 공투라면서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건 공동 소유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그 물건을 개발을 했던 저도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했으니까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안 되고. 그렇죠. 정답을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소금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왜냐하면 와서 분란만 일으키거든. 이거는 이 물 관리가, 수질 관리가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강남에 옛날에 나이트클럽을 가고 디스코텍을 가도 앞에서 딱 서서 조금 이상한 애가 오면 뭐라 그래요? 고객님, 안에 실내 공사 중입니다. 아니, 음악이 이렇게 짱짱짱거리는데, 예,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수질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괜히 와가지고 술 먹고 막 꼬장 부린 놈 바로바로 아웃시켜버리고 뭐 이런 룰들이 있을 거고, 이제 고품격 멤버십이 되려면 정말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중앙 집권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진짜 개판 납니다. 저는 그런 건 또 안 보고 싶은 그런 거는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너십 투자 방식은요, 소유권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종각 뒤에 인사동 쪽에 32억인가 하던 게 9억 얼마 1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자, 종각 뒤에 있어요. 근데 종각이 인사동 쪽에 땅값 비싸죠? 종각 뒤가 아니구나. 그 국세청 건물 있죠? 종각 앞에 국세청 건물 있죠? 예, 그 뒤에, 그러니까 인사동 방향이죠. 그러니까 종각의 맞은편. 이렇게. 자, 그런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시골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종각 땅이죠. 원래는 당연히 개발이 촉진되는. 물론 해변가가 있고 펜션 단지가 될 수 있는 곳에 강원도에 그런 땅이면 또 사놓으면 좋겠죠. 뭐 이상한 돈도 안 되는 거 막 사는 거는 기획부동산 얘기고, 우리는 이게 소금쟁이 클럽은 뭐예요? 기본 단위가 개인마다 경매를 공부한 자들의 모임인데, 그럼 각자 입은 달렸고 경매의 90% 입이라고 배운 사람들인데, 그럼 본인들이 물건 조사 안 할까?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 나름대로 다 조사하고 프리젠테이션 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들어올 놈 안 들어올 놈 결정되겠죠? 자, 그렇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계속 개발해서 프리젠테이션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만들어지면 사는 거고 안 만들어지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너무 탐나면 조금 모이지만은 내 돈으로 먼저 집어넣고라도 뭘 하겠죠. 제가 탐나면 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보세요. 10억이면요. 500명이 소금쟁이면은 200만 원만 들어오면 됩니다. 250이면 더 남죠? 그러면은 무대출에도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러면 200, 300을 본인들이 투자하셨어. 근데 10년 묻은다 그러면은 막 아쉽고 떨리고 그럽니까? 잊어버려도 됩니까? 잊어버려도 되죠. 시대 차익이 엄청나잖아요. 자, 그런 유들도 존재할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오너십의 개념들이에요.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익형이라고도 밑에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던 게 약간 수익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한 1억만 모집을 하면은, 50명씩이면 200, 300만 원만 되죠? 1억이에요. 1억을 하게 되면, 월세 수입이 꽤 나와요. 월세 수입. 그래서 월세 수입을 나누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멤버십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유권 개념은 아닌 것이죠. 이런 개념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은행 금리 있죠? 은행 금리가 몇 프로죠? 1에서 2 사이죠. 이 정도. 1에서 2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 500 가지고 1에서 2 하면은 얼마나 벌 것 같으세요? 한 500만 원 넣었다 치시죠. 한 1000만 원이 있어, 은행에. 그러면 이 받아도 1년에 20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만 얼마네? 2만 원 꼴인가요? 만 얼마 정도인데, 이자 소득세 떼면은 뭐 좀 더 안 되죠. 그냥 돈이 아니야. 그건 솔직히 1000만 원은 돈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이게 한 8%, 10%면 얼마 정도 돼요? 몇 배씩이죠. 그러면 그런 건이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오너십은 등기 우선이고 멤버십은 수익형 우선이다. 이게. 물건 판단은 이제 오픈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오너십이든 멤버십이든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물건을 제가 먼저 잡는다는 개념이죠. 잡아놓지 않고 풀면 배신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밖에 나가서 지가 사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시침 떼버리면 되는데,
물건은 편안하게 200만 원 내고 5년 동안 뒤통수 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것만큼 제가 걱정되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시즌 1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2014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가입하면 2015년이죠. 1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가입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또 골치 아프게 2014년 12월 3일날 하는 사람 야 5년 계산해라. 그 다음에 2015년 3월 1일 5년 계산해라. 골치 아프겠죠?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지금부터 2015년 12월 말일까지 가입한 사람을 일기로 봐버리고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부터 5년간을 계약을 해버리면 되겠죠. 쉽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그러면 2015년, 16년 1월 1일 날 가입한 사람들이나 그 중간에 가입하는 사람은 그 뒤로 5년입니까? 안 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냥 요거는 끝까지는 여기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말 시점을 2020년으로 딱 봐버리면 되죠. 누가 됐든 간에. 왜? 홍보 기간이 벌써 1, 2년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포기해도 돼. 왜? 200만 원을 5로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아까 뭐 찾아가는 거 있었죠? 스피드 옵션 10만 원 할인에 뭐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이영우 씨만 하더라도 아까 주문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니까 부산지사에서 교육받으면 안 되냐. 바로 덜컥 물어봐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그럼 소금쟁이가 되면은 가능하다. 왜? 소금쟁이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수업 받다가 부산에서 권리 분석은 그냥 들어도 돼. 공짜로. 여기서 받다가 쓰니까. 즉, 논스톱 서비스라는 게 그런 표현이죠. 받다가 갖고 끊기지 않았으니까 저기서도 무료고, 그 다음에 또 대전으로 발령 나면 대전에서도 무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최고1을 수강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한 1, 2년 좀 텀 있다 보니까 다시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사는 지역이 대전인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대전에서 다녔는데, 이제는 대전지사 생긴 입장에서는 굳이 서울로 버스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소금쟁이면 어떻게 한다? 50%인 120만 원만 내고 다시 들어라 이거죠. 왜? 그 지사도 자율적 영업권이 있으니까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쟁이가 되면은 이런 모든 게 스스로 이게 가족 개념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인 거예요. 교육 할인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투자에 대한 특전은 지금 이런 미션.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루에 그때 그 광고에 보면 하루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880원이라고 나왔잖아, 동영상에. 안 보셨어요? 네. 하루에 880원이면 이번에도 제가 경기도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들 하루에 커피 드시죠? 예. 3,500원, 4,000원짜리. 가끔 그럼 두 잔도 드시죠? 그렇긴 한데 두 잔 먹는 소리 안 하더라고. 제가 친구를 한 잔씩도 사주기 때문에 두 잔 먹을 수 있죠. 그럼 하루에 7,000원 이상씩 쓴다. 근데 하루에 880원이면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5년 동안 투자 한 번도 안 하고도 지금 와서 영화 보듯이 보는데 이게 돈이냐고 말이죠. 제가 지사장들한테도 이렇게 이게 돈이냐?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물어보죠. 최고의 가정 250짜리나 PT 500짜리도 4개월에서 6개월 서비스하면 0 됩니다. 그죠? 근데 무슨 200 받고 5년간 서비스하는 놈이 어디 있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물어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세요. 500짜리나 250짜리도요, 6개월에서 지나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강의하고 6개월이면 쫑쳐요. 근데 그 200 받고 5년 동안 책임을 진다? 뭔가 계산이 좀 안 맞죠? 안 맞아.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돈을 받아야 되겠고, 저야 열정은 존재하고, 10년이라든지 사업을 했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내 나름대로도 이제 사업이 2기에 돌입하는데 내년부터 또 사주장 엄청나게 좋다는데 그러면 더 폭발적인 어떤 증가를 하려면 회원 집약적인 걸 내가 이 패턴을 좀 사업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부끄러운 시대를 지나갔고 전면에 얼굴을 나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모임 가서 막 그냥 여기 모임에서 얼굴 비치고 저기 모임에서 얼굴 비치는 이런 완전 지역별 모임 있죠? 밴드가 이렇게 형성되면 지역별로 편성을 할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이 프로그램, 그 1년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은 그 지역별에 가서 어떤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하다못해 3시간, 4시간 밥 먹고 술이라도 마시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담들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해소되죠. 그죠? 그때 이제 뭐 어떤 거는 물건 번개 설명회는 수시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지역별 모임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또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뭔 일이 벌어져요? 투자만 생깁니까? 법적 분쟁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다툼 생기고 뭐 생기고 궁금증은 수시로 생겨. 우리 몸에서 때가 생기듯이 생겨.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어, 또. 그냥 매번 가슴 답답하게 사는 게 이제 일시에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무 문제, 법률 문제, 기타 등등 문제는 우리가 구심점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회원 중에 세무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건축사는 있어요. 근데 이런 전문 인력들이 5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의 등대가 존재해. 그럼 대한민국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지지. 지금 원주지사장 얘기 들으셨잖아요. 강원도 원주에서는 권리분석 해주는데 공인중개사가 60만 원 받는다잖아요. 그죠? 아까도 들으셨죠? 광주에서는 권리분석관이 70이래. 저기 부산에서 50 몇만 원씩 해. 자, 거기는 어두운 거죠. 서울은 너무 밝아. 조도가 너무 세. 그런 거를 500명이 되면 500명의 등대가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높은 경쟁 기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권리분석 쪽을 아예 제가 정말로 다 다양한 비율을 들면서 재미있게 풀어가지고 한 40강 정도로 풀어가지고 공짜로 팟캐스트에 올리고 유튜브에 뿌려버리면 전국의 권리분석 강의는 싹 망해버립니다. 그럴까요? 말까요? 그게 있어. 하려면 내가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최고의 과정도 완전 오픈해버리면 쇼킹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 500명의 등대를 만들어버리는 게 제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에 있는 행복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협찬에 들어올 분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탕 하시는 분. 지금 PT인데 울산에 계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 부대찌개 압구정동에서 하시는 사장님. 이분이 이제 그 지금 최고의 과정 대표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자, 자영업소가 있으면 자영업소에 제가 소금쟁이 스티커를 붙여주고 소금쟁이 회원들은 거기에서 먹을 때 할인을 받는다.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들 모임이 있어도 그 동네에 아는 소금쟁이가 있어. 엊그제 만난 사장이고 소개받았어. 그럼 거기 가서 팔아줘야죠. 왜 딴 데를 가? 그죠?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식충전소죠. 행복충전소 중에서 저는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 지식이 있어요. 그죠? 지식과 개그? 유머?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해서 그 등대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또 싸게 해준다. 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은 지금 개발이 안 된 것들도 나중에 개발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세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측 못한 아이템들이 은근히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충전소로서 역할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건축이나 어떤 뭐 도배를 나는 너무 잘해. 그러면 도배에 대해서 지식을 공유하면 되죠. 보기 드문 커뮤니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한카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에버랜드 몇 프로 할인, 뭐 이렇게 해서 총 할인해도 10개, 20개 안 돼요. 근데 충전소가 500군데가 돼보세요.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자, 경매를 통해서 만났지만은 원래 본인들이 하는 본래 잡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재능 기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행복 충전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은 정말 쥐꼬리만큼 돈 내놓고서는 얻어가는 건 진짜 이거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죠. 그러니까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을까봐 걱정스러워잖아요. 그게.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구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상한 거가 안 될 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원이 10명이 됐어. 근데 10명한테 본인들 직업들을 다 알아. 그래서 필요한 거 자문해 주는데 생색 내지 말고 좀 저렴하게 좀 해줘. 이 분위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워. 정말로 이렇게 상담 바로 해줘. 전화해서 예, 누구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담 받을 수 있죠. 커뮤니티. 또 어떤 분은 카페를 해. 그러면 이쪽 카페에서 주로 정보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밥집은 여기서 좀 팔아줘.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하지. 그 다음에 카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는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그거에서 팔아주면 되잖아. 대박이죠? 그런 게 문화로 정착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농산물도 있을 수 있겠죠. 농산물 같은 경우를 분명히 하는 사람 중에서는 있을 거고, 예를 들면 행복충 소금쟁이 중에 농산물 아무도 없어, 관련된 사람이. 그러지만은 그러면 제가 직구로 뚫을 수 있겠죠. 일도 아니잖아요. 거의 직구로 뚫는 건 일도 아니에요. 고구마든 옥수수든 뭐든 쌀이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매에서 사는 것보단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이마트보다 더 싸. 그럼 안 하시겠어요? 하지. 그런 커뮤니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단련이 이제 됐어요. 막 프로그램도 소화하고, 이제 경매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여기 프로그램에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훈련을 시켜놨냐면, 미국, 유럽, 짱깨. 얘네들, 우리보다 좀 나은 문화권에서 파티 문화를 흡수해라. 외국에서는 영화들 보면은 어때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친구들끼리 막 놀죠. 한국에 그런 거 없죠. 한국은 폐쇄적이에요. 제가 중국 가서 중국은 관시 문화가 되게 중요하죠. 관계. 걔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늘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 제가 연태에 놀러 갔을 때. 세무국장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세무서장보다 높아. 그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그 산동성 하나가 한국보다 크니까. 파워가 엄청나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고객의 주비는 항상 주로 나이 든 사람은 벽을 등지고 앉죠. 딱 이렇게 앉는다고, 한국도. 근데 걔는 문 쪽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10명이 앉아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잠도 따라주면서 깐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광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청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도 손님이 오면 대우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러더군요. 내일 식사할 거냐고.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 얘기는 나보고 사란 얘기라는 뜻이래요. 사겠다. 그러더니 여기저기 앉아있던 짱깨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야, 내일 식사 약속했는데 올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로. 생전 모르는 놈들을 불러. 그래서 내일 어디로 만나져요. 애기 돼지를 먹으러 가자고. 저는 참고로 그런 걸 안 먹어. 그래서 배고픈데 또 짱깨들이 술로 조져요, 걔네는. 그리고 그 술로 딱 해줬을 때 안 따라오면 얘는 남자가 아니다고 딱 해버려. 그러니까 빈속에, 정말 빈속에 꼬량주 60도짜리를 갖다 막 해서, 이러고, 그날은. 근데 전혀 모르는 놈들을 데리고 와서 또 김 사장, 박 사장, 이 사장 막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딱 즐겨. 뭔가 좀 다르죠, 우리랑. 우리 달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식사를 하고, 야, 내일은 여기서 식사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르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만나지고, 이렇게. 그게 관심이다. 그게 제가 그때 그 중국 가서 받았던 충격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대륙에서 인간관계가 하나가 딱 서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 경매 인맥이 있습니까? 여기가 다죠? 경매 인맥, 이게 다잖아. 근데 이것도 좀만 있다가 흩어질 거잖아. 흩어질 거야. 이거는 100%예요, 100%. 근데 지금 제가 구상한 방식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전국망으로 번져버린다니까, 인맥이. 근데 그 인맥이 녹지 않으려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밴드도 써야 되고, 카톡도 써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의 도구들을 많이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만 이게 또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의 몫이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야 이거를 뜨끈뜨끈하게 유지해 나가고,
이게 이제 500명, 1000명 되면 어마어마한 파워 그룹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한 번 있는 어떤 사조직보다도 파워풀할걸요? 뭐, 예를 들면 나 서울대 출신이야 해도 서울대 동창회보다 더 파워풀일걸? 직접적이고 밀접하죠. 그 다음에 만나면 공통 관심사가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한 어떤 모임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돈이 오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배신자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물건 빼돌린 사람 꼭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모든 법률 관계는 다 명확하게 할 거예요. 그거 이해 못 해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꼭 생기거든.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그래서 철저하게 다 할 건데, 아까 같은 이제 또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운영 지침이.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을 타면은 안 되지. 우리 영업 비밀이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어림짐 잡아볼까요? 여러분들의 100명이 하나의 물건에 투자했다? 그럼 100명을 협회에서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어렵겠죠. 그러면 소금쟁이 1호 펀드를 운영했는데 100명이야. 자, 2호에서 50명, 30명. 한 2년 지나면 한 6호까지 나오면 정신산만해서 우리가 사무일만 보다가 끝장나버리겠죠. 자, 그거를 그러면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어. 굉장히, 그거가 저한테 가장 큰 과제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 아이템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하는 물건마다 명칭을 붙일 거예요. 우선은 이제 모텔은 그냥 소금쟁이 모텔로 갈 거고, 왜? 그 모텔에 5층에가 엄청 넓습니다. 땅이 260평이 넘으니까, 거기에 이제 상층부에는 이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릴 거예요, 옥상에. 그렇게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투자하는 물건마다 작전 명칭이 부여가 될 거예요. 프로젝트 명칭이. 그 안에 뭐 매매 시점이나 그러니까 그 소유권 개념이 가면은 매매 시점이 등장할 것이고, 멤버십이면은 소유권이 남의 거죠. 그 남이면 남이 누굴 것 같으세요? 나잖아요. 그잖아요. 협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매랑 관계없는 어떤 투자의 종료 시점이라는 게 등장하겠죠. 그죠? 어떤 거는 매매 시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투자의 종료 시점이 있다. 그럼 이 종료를 하기 전에 돈을 빼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KTX로 오늘 제가 타고 대전 갔다 왔지만 몇 시간 전에까지 해지를 딱 누르죠. 앱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 위약금 생기고 어떤 건 위약금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것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료 시점 되기 전에 우리가 보면 독서실 상품권 이런 것도 매매 양도 금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요거는 주식처럼 매매 양도를 허용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500만 원 투자했는데 10% 이자가 나간다, 매달. 어떤 건에 있어서. 어떤 건은 8이고 어떤 건 7일 수도 있겠죠. 수익이 안 나오면 높이 줄 수 없고, 수익이 나오면 더 줘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500 투자해서 10% 꾸준히 받다가, 나는 갑자기 그 아들이 사고 쳐서 500을 맡겨야 될 것 같아. 빼면서 옆에 있는 김씨 아줌마한테 얹어주죠. 이게 되게끔, 순환 구조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순환이 또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또 번식력이 떨어지죠. 소금쟁이는 곤충이기 때문에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번식력, 소금쟁이가 갖는 번식력을 확보해줘야 돼. 그래서 유통을, 숨을 튀게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판의 아줌마들, 경매에 관심 없는 사람들 돈도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경매 관심 하나도 없어도 돈 1000만 원 쌈짓돈 있는데 굴릴 데가 없는 사람 드글드글해, 한국에. 근데 그 사람들을 선순환 구조로 타고 갈 수 있는 흐름을 봐야 돼. 대부분 다단계에서 그런 돈들을 들고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다단계 피해자들. 저희 매형이 이제 다단계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10,000명, 20,000명이야. 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손해를 계속 본데도 꼭 한대. 근데 손해를 다 보면 몇백씩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게 모아놓으면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동산 투자하고는 연이 안 닿죠. 부동산을 알아야 뭘 하는데 경매 공부해야지 경매하잖아요. 자, 이 조직이 커지면 경매를 안 한 사람도 경매를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정 경지가 되면은 눈덩이 커지듯이 커질 겁니다.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통령 선거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 안 올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워 그룹으로 변신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소금쟁이죠.
소금쟁이지만 나중에는 파워그룹으로 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걸 가는 거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해. 나중에 이제 고품격 멤버십으로 이제 VVIP 형태로 이제 잘라 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저게 되면 이제 해외로까지 갑니다.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어떤 투자 방식도 있냐면, 론스타가 한국에 와서 몇 년간 투자해서 몇 조 벌어 갔죠? 자, 그러면 미국의 개념에서 한국과 한국 개념에서 내가 미국이 되고 한국이 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자, 간단한 말로 제가 지사장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자, 5분 안에 끝낼게요. 지사장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원래 금년 겨울에 미얀마를 가기로 했어요. 송년회 계획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돈이나 벌지 뭐 이 생각했었어요. 소금쟁이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야, 미얀마 가가지고 미얀마 변호사 일정을 한번 짜라. 첫날은 변호사를 만나자.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 미리 이제 발주를 줘놓고 돈을 주더라도 법인을 설립해서 미얀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인 형태가 필요하겠죠. 조세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얀마에서 강남이 있겠네요. 테헤란로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미얀마에서 강남. 자, 우리나라 강남이 IMF 돼서 추락하는 확률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죠. 충격이 크게 와도. 그러니까 미얀마의 강남을 잡자. 그러면 미얀마의 강남에서, 예를 들면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거리가 처음에는 아니었었죠? 여기까지만 발달했겠죠. 그럼 그 인근을 잡자. 그러면 거기에 한국의 음식을 넣을 수도 있죠. 문화를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이 가야 돼. 즉, 전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들이 보면 맥도널드, 스타벅스 이런 거죠. 음식과 같이 갑니다. 물건을 하나 사서 하나 파는 수준은 조선 왕조 500년 시대도 했던 방식이에요. 그거를 왜 달나라가는 이 시대에 못해서 안달이면서 자꾸 캐묻고 그러면 되겠어?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죠? 자, 그런 경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본인들한테 체험할 기회는 안 와요, 영원히. 그지만 오로지 어디만 된다고? 소금쟁이라면 그거를 간접 체험을 하게 돼. 여러분들이 10,000원만 내면 영화를 보듯이. 스타워즈도 보고, 쥐라기 공원도 보고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이렇게 짠 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작지 않죠? 엄청나게 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꿈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겠는가 말겠는가는 이제 본인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정말 돈 여기까지만 벌고 말아야지 뭐 돈이 뭐 필요했냐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떤 또 다른 기회를 내가 가져보겠다. 내가 독신인데 여기서 돈에 집착하는 그런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좀 하고 싶다 그래도 소금쟁이 해도 돼. 이건 농담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한 자리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고요. 제가 목숨 걸고 만든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1차 물건도 제가 선정을 해놨고 요 1차 물건을 통해서 소금쟁이는 확산될 겁니다. 1차 물건이 뭔지는 이제 다음 주면 오픈돼요. 다음 주죠. 우리 송년회가 다음 주에 딱 오픈하면은 이런 거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촉이 딱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대식은 한 1월 정도 보고 있어요. 26일 날은 이제 이 협회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는 날로 정해놨거든요. 26일 날.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쉬는 걸로 했고, 1월에는 이제 발대식을 딱 하고, 별도의 모임에서 이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제가 많죠.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쳐놨으면 뭐 만들어내야지, 세부 메뉴를. 과제가 되게 부담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은 다 미숙하겠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짧게. 오너십에요. 예. 쓸 때, 돈을 받을 때 그 사람들 다 이름 다 써갖고 아까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법이 있다 그랬었죠? 그 방법이 아까 그런 거예요. 그거 분명히 얘기하면 어떤 놈 또 이용한다. 바로 이 타게 돼 있어. 공투 뭐 하는 놈들은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써버리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어차피 나중에 입소문으로는 퍼질 수는 있어도 방송으로 타기 좀. 아무튼 어쨌든
당연하죠. 어떤 형태로든지 등기는 돼야 되겠죠. 오너십은. 근데 이 사람은 뭐 지금 결정하고 저 사람은 뭐 내년에 결정하고 그러면 내가 아니지. 그 물건을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딱 할 때 이거는 최하 몇 년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투자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어떤 동의를 할 때 어떤 별다른 의견이 있을 때 거수라든지 의견으로 투표로 결정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 방식이 오케이 돼서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럼 그건 제가 지켜줘야지. 그런 내용을 다 문서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나중에 뭐 잔말 안 나오게. 그런 다음에 유통되게끔 매매 양도가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그 방법으로 풀면 되지 거기에 불만을 숨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투자자들의 모임은 자본가의 모임이고 부자들의 모임이지 애기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쟁이가 나올 수가 없어. 자기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 자체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해는 됐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